승무원은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하면 각 승객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차리도록 훈련받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신가요? 무엇보다도 승무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시범을 보이는 동안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미 그들의 기준으로 좋은 출발을 한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승무원들은 단순히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만 찾는 게 아니에요. 승객이 편안하고 비행을 즐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해요. 승무원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승객이 얼마나 많은 짐을 들고 있는지입니다. 무거운 가방 머리 위에 짐칸에 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직원들이 나서서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짐칸에 거의 들어가지 않을 만큼 큰 짐을 고집하는 승객이라면 무게나 크기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수화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승무원은 여행 가방을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국적인 여행지에서 온 스티커로 가득하다면 공항을 잘 아는 노련한 여행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낡고 오래된 가방에 덕트테이프가 붙어 있다면 처음 비행기를 타는 승객이거나 겉모습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승무원이 승객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본인들이나 동료 승객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입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태도로 보인다면 승무원은 최대한 즐거운 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무례하거나 까다롭게 굴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낸다면 승무원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죠. 그들은 항상 여러분의 발에 무엇이 있는지 살짝 들여다봅니다. 다들 몰래 신발에 집착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승객이 빠르고 쉽게 뛰어나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동화를 검사하는 거죠. 비행기에 탑승할 계획이라면 하이힐을 신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이힐을 벗으라는 비상 명령을 듣고 싶지 않다면 말이에요. 응급 상황과 관련해서 승무원은 승객이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살펴봅니다. 원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체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확인하죠. 혹시 의사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승무원에게 알려주세요. 생명의 은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음식과 음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예요. 승무원은 항상 기꺼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고객이 무엇을 주문하는지도 눈여겨봅니다. 메뉴에 없는 것을 요청하거나 복잡한 맞춤형 음료를 요청하면 눈썹을 찌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물 한 잔이나 프레첼 한 봉지처럼 간단하고 준비하기 쉬운 것을 주문하면 기꺼이 응해줄 거예요. 털복숭이 친구와 함께 여행할 계획이라면 승무원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승무원들은 그저 귀여운 반려동물에 대해 궁금해할 뿐이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려동물이 훈련된 장애인 보조동물이고 사전에 항공사에 등록되어 있다면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항공 요금을 지불하셨다면 여행 내내 반려동물이 캐리어에 편안히 안겨 있도록 하세요. 승무원은 반려동물의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잠재적인 위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반려동물이 긴장하거나 불안해 보이는 경우 승무원은 반려동물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주시할 거예요. 다행히도 일부 승무원은 다음번 비행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몇 가지 비밀을 기꺼이 공유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늘을 날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궁금하시다면 승무원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알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부 목적지에는 하루 종일 항공편이 많기 때문에 일찍 떠나야 할지 늦게까지 머물러야 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이른 시간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아침 항공편은 모두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침에는 날씨가 보통 더 차분하고 전날의 자연은 밤새 해결되었을 테니 그 이유는 꽤 타당합니다. 이제 휴가 여행에 관한 또 다른 조언이 하나 있어요. 일정이 유동적이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세요. 예를 들어 겨울 휴가가 시작되는 24일이 아닌 그 전날의 비행기를 타보세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스트레스나 막판 공항에서의 소동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지연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승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무원과 승객은 같은 팀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승무원은 승객에게 정보를 숨기지 않으니 루머를 믿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죠. 지연된 항공편에 갇힌 경우 주저하지 말고 승무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청하면 가능한 한 빨리 다음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안심하세요. 시차 적응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승무원들은 최고의 치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넘나든 여행이라면 대부분의 승무원은 도착하자마자 잠깐 낮잠을 자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너무 포근하게 자지 말고 해질녘까지 깨어 신체 시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도착했을 때 졸려서는 안 되니까요. 또한 짧은 시간 동안만 목적지를 방문하는 경우 비행 직원들은 집의 시간대를 따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불필요하게 다른 시간대에 적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을 수 있죠.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 운동을 통해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영화에서 주인공이 갑자기 비즈니스석으로 깜짝 업그레이드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비행 중 고급스러운 좌석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일이지만 보통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지상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1등석으로 승급할 수 있는 목록과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간혹 승무원이 가족끼리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승객을 섞어 앉히거나 좌석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승객을 섞어 앉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땐 비행기가 이륙하면 이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비행 중 다른 승객과 좌석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승무원은 특히 가족이 함께 비행하는 경우 이를 권장해요. 하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탑승 전에 좌석 교환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일부 다른 좌석보다 더 고급스러운 좌석도 있으니 추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상구열이 프리미엄 좌석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심각한 비행기 에티켓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팔걸이는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요? 큰 논쟁거리지만 대부분의 승무원은 가운데 좌석에 앉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장 좋지 않은 자리에 앉았으니 좀 쉬게 해주자고요. 이제 창가 블라인드에 대한 위대한 논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라인드를 올리길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리길 원합니다. 야간 비행이라면 창문을 닫아두세요. 불필요한 빛으로 다른 승객을 방해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히말라야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라면 사람들이 창밖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안전을 위해 도착 즉시 블라인드를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승무원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바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승무원이 기내에서 무엇을 먹는지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승객과 같은 음식을 먹을까요? 승무원이 원한다면 같은 기내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 승무원은 기내식 옵션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호무스, 사과, 팝콘과 같은 간식을 직접 챙기는 것을 선호하기도 해요. 또한 물을 많이 마시고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피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비행기 커피는 즐겨 마십니다. 일부 승무원은 식이요법이 필요하거나 명절 비행의 축제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 기내에 직접 음식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홀리데이 쿠키 통조림을 선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특별한 관심을 받았을 거예요.